이젠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는요, 아까 조방원 살짝 봤듯이 UAE 방공막 부각되는 LIG 넥스원 성능 검증의 수출 탄탄대로입니다. 이란이 주변 국가들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LIG 넥스원이 수출한 천궁2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 방산 무기는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설령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이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이 미국산 무기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도 꼽고 있는데요. 이 수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산하면 속률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방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조정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하면 우리가 22년도에 폴란드 대규모 수출이 이어지면서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동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랑 이란 계속해서 이제 파이팅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기토가 아닙니다. 두 국가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포함한 한 10개 국가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방위비 상승이야 재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밋빛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유럽 수출 굉장히 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연간 방위비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럼 중동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 한 2,500억 달러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럽의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유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국의 방산 기업한테 많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하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동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동에서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납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안 좋은 상태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수요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빠질 게 없죠. 사실 지금 미사일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거리, 단거리 이런 쪽 이제 지대공 미사일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 요격 시스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산 우리가 등한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방산을 안 갖고 있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에서 한 10% 정도는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도 있고 수주길도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포트에 빨리 넣어둬야 되는 섹터다라고까지 좀 호평을 주셨는데 근데 또 방산하면 궁금한 게 이 K방산 시대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다가 올해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은 빅4로 압축하는 게 좋은가요, 대표님? 박철순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상한가로 정규시장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나 아직 이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고가권에 있었던 종목들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형주도 물론 좋습니다. 중장기로는 당연히 좋은 종목들이지만 일단 단기적인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조금씩 변동성을 좀 완화를 좀 기다리시면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오히려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줬기 때문에 중소집단에서 아직 못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기술적으로 아직은 부담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를 바로 내일부터도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린다면 일단은 코치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 10%대 올랐지만 지금 차트를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10% 올랐어도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28,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19,000원 정도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여전히 상승룸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
이런 모든 기업들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수주를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도 함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츠 테크놀로지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구조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 오늘 이제 반등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파이버 프로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광섬유 센서라든지 정밀 과학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주 발사체라든지 방공 무기 쪽에서 이 회사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로봇이라든지 선박, UAM이라든지 기타 미래 성장 산업들 쪽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타 첨단 산업으로도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이제 오늘 첫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 영역이죠. 한 18,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도 좋지만 이제는 중소형주까지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나 파이버 프로 같은 중소형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하면 또 우주항공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스페이스 X 모멘텀이 이 전쟁 리스크를 좀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송률 전문가님?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안전한 도피처라는 자체가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테마성 도피처예요. 지금 옆에서 박철수 매니저님 계속 끄덕이시는데, 이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금리,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우주항공 쪽으로 테마를 우리가 맞추기에는 제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실적 모멘텀,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은 기대감에 많이 움직이는 테마기 때문에 안전한 도피처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주항공 모멘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약간 방산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방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 이제 슈팅 나온 것들 보시면요, 단순히 우주항공 사업만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방산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중 테마기 때문에 오늘 순환매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주항공, 스페이스 X IPO 일정으로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많은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좀 오히려 자극적인 도피처고,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 시 축소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박철순 대표님은 아까 웃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 쪽은 사실 미래 성장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지만 사실상 테마성이 좀 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방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주항공, 특히나 스페이스X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가장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X 관련해서 투자를 한 회사고 실질적으로 지분 가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일단 분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증권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증권회사 자체가 브로커리지 마진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 증권사가 은행 순이익을 넘어서는 것까지 이번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증권업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스페이스X 관련된 실질적인 매수세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에셋 증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짚어봤고 우주항공까지 짚어봤는데, 그 안에서 테마주를 찾기보다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조금 더 묵직한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까 박철순 대표님 종목 잘 못 들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와 파이버 프로였다는 점 관심 종목을 좀 넣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